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죠.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 주는 걸 못 봤다. 한덕수 총리는 조태열 장관이 계엄 지시 쪽지를 받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답변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시서를 받았다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받은 지시 때문은 아니었는지. 이상민 선수도 안 했는데 똑같다고 확인했어. 형사정법 148조에서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충암파인 이상민 전 장관도 한겨레 등 언론사의 불법적 완전 단속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죠. 계엄 지시서를 받고 거기 적힌 대로 이런 불법 지시를 하달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상목 계엄 지시서에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의 계엄 지시서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후에 부른 국무위원들 중에 임무가 배정됐던 사람은 명확합니다. 남는 사람은 이상민, 박성재, 김영호, 한덕수 그리고 조태용 증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불법적 지시를 받았는지, 왜 이런 사실을 꽁꽁 감춰왔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몬솔의 손원재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억지, 궤변 3종 세트가 난무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해 보인 모습입니다. 23일 헌법재판소 심리에선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가세해 대환장의 짝짝꿍을 선보였죠.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 특령 쪽지를 받았다. 예상치 않았던 중대 폭로를 하기도 했죠. 이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수많은 진술이 나왔습니다만 혼자서만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이를 뒤집는 증언이 쏟아졌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두 번째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실들은 정확하게 다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거듭 밝혔습니다.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접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이런 주장도 했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 장관이 한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주긴 했지만 분명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준 적도 없고 라고 한 건 내가 직접 건네지는 않았으니 난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콕 집어 최 장관에게 참고하라 말하는 순간 쪽지가 건네졌다는 건 윤 대통령이 쪽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실상 쪽지 내용을 실행하라 지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라고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준 적이 있느냐 물었는데 저는 준 적도 없다면서 만든 건 국방장관이다. 사실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자신이 안 줬다면 국방장관이 줬다거나
다른 누군가가 줬다고 대답하면 될 텐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교묘하게 논점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입니다. 당연히 이런 구체적 지시를 일일이 대통령이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무 책임자인 김영현 국방장관이 작성을 맡는 건 통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윤 대통령이 결국 다 보고받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리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주지는 않았다. 만든 건 김영현이다. 이런 식의 잔기술을 부려봤자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지시하고 부하를 직접 건네줬다. 본질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실제 최 장관에게 쪽지가 건네지던 순간 김영현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걸로 밝혀졌죠.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다. 그 시간에 김영현 국방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합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영현 장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1층에서 장관님이 타셨고 자리에서 김영현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가자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영현 장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 최 장관이 받았던 것과 같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받았다. 다른 장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최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에 8이라는 페이지 수가 기재돼 있다.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 장관과 조 장관 외 다른 장관이나 기관장들에게도 계엄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가 전달됐을 것이다. 의혹이 나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지시서에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의 계엄 지시서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시 반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한 장씩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2장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3장입니다. 추후에 부른 국무위원들 중에 임무가 배정됐던 사람은 명확합니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해야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의료인과 관련돼서 임무를 줘야 했던 조규용 장관이 있었죠. 포고령에 따라. 그렇게 줬다고 하면 총 5장입니다. 그러고도 3장이 남습니다. 김용현 장관 안 받았을 거고, 그럼 남는 사람은 이상민, 박성재, 김영호, 한덕수, 그리고 조태용 증인인 겁니다. 8쪽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김영호 증인 받으셨습니까? 계엄 지시서? 못 받았습니다. 조교홍 증인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송미령 증인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받은 바가 없다, 모른다라고 모두가 짠 것처럼 입을 맞춰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정황은 김영현 국방장관이 최소 8장으로 된 계엄 지시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 수용한 윤 대통령이 각각의 장관과 기관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상을 흩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여 책임을 회피하고 김영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도가 통했는지 김영현 전 장관도 윤 대통령과 말 맞추기에 나섰죠. 계엄 지시 쪽지 작성자도 전달자도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정작 쪽지를 준 실무자가 누구인지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실무자가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그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비서실 그 행정관 같은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중요한 지시 문서를 어디 소속 누군지도 모르는 행정관 같은 실무자에게 쑥 건네주고 갔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런 해명이 믿기십니까? 심지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계엄 지시서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줬다 주장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리에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앉으시고 제가 이쪽에 있었고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드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조태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줬다고 했죠. 맞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말이 꼬입니다. 이거 작성하실 때 표창구인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주무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비제부 장관 문건 한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완전 차단할 것, 예산을 편성할 것,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걸 기재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라 이런 그렇죠. 지시를 드린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처럼 횡설수설하는 건 국가 비상입법기구 지시가 갖는 중대성 때문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과거 전두환 시절 국고위 같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 자체로 결정적인 내란 증거가 됩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건 아예 헌법 자체가 완전 변형이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뭐 더 고민할 나위 없이 그냥 헌법재판이든 내란이든 그냥 바로 플러그가 뽑혀버리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통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과 헌법재판관들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걸 겁니다. 이날도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주장에 헌법재판관이 의문을 표시했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그 1항을 보면 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기재 내용하고 이 포고령의 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 전 장관은 이것 말고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앞건은 박종근 특정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각종군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인가요? 도무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책임을 온통 부하 사령관들에게 떠밀기 바쁩니다. 체포 관련 책임은 충안부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떠넘깁니다.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 명단은 아니다. 네,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증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이 그날 1시 뭐 조금 넘어서 됐잖아요. 그 전에 한 30분 전에 여인영에게 다른 사람 제쳐두고 앞에 알려줬던 그 명단 중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영도 그렇죠. 이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여인영이 그 앞에 받았던 14명 중에 이 3명을 특정해서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자체가 혐의도 없고 체포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합니까? 네. 이 명단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14명. 제가 이렇게 쭉 이 주요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또 그 관심 있는 인원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몇 명이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몇 명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주요 인물들의 동향을 살피라고 했을 뿐 체포하라고 명단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건 윤 대통령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접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뻔한 사실을 억지로 감추려다 보니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질문에 그랬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위반인이 체포하려 했을 것이다. 답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죠. 김 전 장관이 체포 지시를 계속 부인하는 한 한 대표 체포 지시도 윤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김 전 장관은 전두환의 장세동 같은 예스맨이 아니라 실은 윤석열의 엑스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도 나왔죠. 앞에서 봤듯이 그동안 계엄 지시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인물은 최상목, 조태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시서를 받았다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아,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조태열 장관이 계엄 지시 쪽지를 받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답변해왔습니다. 또 자신이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줄곧 감춰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 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죠. 이상민 선수도 안 했는데 못 봤다고 하겠죠? 형사정법 148조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불법적 지시를 받았는지, 왜 이런 사실을 꽁꽁 감춰왔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받은 지시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중한파인 이상민 전 장관도 한겨레 등 언론사에 불법적 단전 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죠. 계엄 지시서를 받고 거기 적힌 대로 이런 불법 지시를 하달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반대가 아니라 동의한 장관이 있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여전히 베일에 쌓인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때 우리 사회는 내란의 그림자를 떨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재도 윤 대통령의 지연작전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한 반역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눈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